남편과 친한 후배의 외도 사실을 다 알게 된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비는 이유는 외도한 사실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당하게도 남편은 저에게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믿고 살았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자 그 인간은 저랑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힘들다고 자기는 새 출발하고 싶으니 끝내달라고 절규하더라고요. 한때는 마치 제 보호자처럼 든든하고 듬직했던 그 남자. 하지만 지금은 저와 제 딸까지 지긋지긋하다며 이혼해달라는 그 남자. 그 남자와 저의 질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 합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인 사람이었죠. 저희 집 사정은 워낙에 어려웠는데요.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어요. 아버지의 부재로 일찍이 삐뚤어지고 철딱선이 없던 남동생은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은 늘 위태로웠죠. 그런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을 뿐더러 제 남동생 문제까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챙겼거든요. 엄마 말도 제 말도 안 듣던 남동생이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파출소에 사고친 동생을 데리러 가는 것도 남편이었고 말없이 동생과 함께 밤새도록 거리를 걸어주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동생을 대하자 동생은 서서히 방황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저희 남편을 몹시 잘 따랐고 저한테도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는 소리를 곧잘 했죠. 저희 엄마도 그런 제 남친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인성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면서 결혼해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많이 하셨죠. 남자친구와 저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학교 친구, 선후배 등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함께 공부도 했고 각자의 친구들과 다 같이 어울려 지냈거든요. 남자친구는 섬세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 때문인지 주변의 선후배도 참 잘 챙겨주긴 했었어요. 그래서 남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남친에게 연락도 많이 했었습니다. 남을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여자친구로서는 너무 힘들 때도 있더군요. 특히 남친의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최설아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그 여자 후배를 너무 챙겨주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 후배는 저도 몇 번 함께 만나 얼굴을 잘 알고 있던 후배였는데 뭐든 혼자 힘으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주로 제 남친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옷차림새도 핸드백도 모두 명품으로 가지고 다녔었고 대학생의 나이에 차도 끌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남친 말로는 멘탈이 유약하다고 하고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후배라고도 했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저랑 만날 때까지도 그 후배 여자애를 챙기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이따가 연락할게. 저는 화가 나서 따졌죠. 오빠, 오늘은 나랑도 중요한 날이잖아. 2달 전에 이미 약속해놓은 날이라고. 꼭 가야 돼? 매번 보니까 중요한 일로 부르는 것도 아니더만. 걔가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봐. 내가 잠깐 들러서 무슨 일인지 대충 해결만 해주고 돌아올게. 남친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 그 여자 후배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저는 너무 화도 나고 비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 남친이 제 학교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는데 화는 났지만 여태껏 그래왔듯이 그날도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남친의 학교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친과 그 여자 후배는 그날 단둘이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제 남친이 그녀를 안아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남친에게 헤어지자고 처음으로 말했는데 남친은 그때 제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빌었습니다. 민정아, 그게 아니야. 안아준 게 아니라 걔가 하도 힘들다고 울길래 그저 토닥토닥 해준 것 뿐이라고. 걔네가 일부러 심하게 얘기한 거라니까. 오해하지 마, 어?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사실이잖아. 오빠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고 그 여자랑 단둘이 새벽까지 있으면서 내 전화 피하고 양다리야 뭐야? 그렇게 걔가 좋으면 걔랑 연애를 해. 그때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끝내려고 했지만 남친은 제게 끝까지 용서를 구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저희는 다시 화를 풀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친의 여자 후배는 계속 마음에 걸렸죠. 약한 척, 힘든 척 하면서 그 후로도 남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고 급기야 남친은 그 여자 후배의 연락이 안 온 척 제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남친을 너무 구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려고 했죠.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애도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는 것 같았고 저도 마음을 좀 놓았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이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남친은 대기업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대기업 시험에 줄줄이 떨어졌고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며 다시 나와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저도 남친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긴 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이때부터 뭔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한답시고 제게 연락도 잘 안 했고 데이트를 자주 하지도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때 그 여자 후배랑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남친에게 따졌는데 이번에는 남친도 한숨을 쉬더라고요. 걔랑 나랑 그냥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 뿐이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보여? 지금 그런 쓸데없는 생각해서 사람 의심하고. 공부를 할 거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꼭 걔랑 같이 해야 되냐고. 네가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소리나 하는 거지. 남친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 자체를 더 이상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애를 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니 이렇게 나올 만도 했겠죠. 그 후로도 몇 번 크고 작은 다툼이 이어졌고 저는 급기야 헤어질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남동생이 저를 말렸어요. 누나, 내가 이렇게 마음 다잡고 사람 구실하며 살고 있는 거 다 형 때문인 거 알잖아. 나 그때 형 아니었으면 아직도... 어쨌든 누나가 그러면 안 되지. 형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건 아는데 그 여자애랑 계속 만나고 그런다니까 나도 너무 지쳐. 누나, 그런 거 좀 이해해줘. 상현이 형 성격 알잖아. 남 잘 챙기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자기 가족처럼 챙기고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내 보기엔 그 여자한테 별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형 원래 성격이 그래.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닐 거야. 그렇게 남 챙기고 정 많은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한 거지. 누나 그 형이랑 헤어지면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상현이 형은 누나한테는 베스트라고. 어느새 남동생은 제 남친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고 제게 절대 헤어지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의 적극적인 권유로 저는 남친과의 몇 번의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귀면서 이미 여러 번 실망을 했고 관계를 끝냈어야 했는데 결국 정과 의리 때문에 결혼까지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결혼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의 생계는 제가 거의 책임을 지고 있었고요. 대출로 시작한 살림이니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만 했었죠. 남편은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든다고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투덜대는 남편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지만 남편은 점점 더 지쳐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는데 오히려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도 시큰둥했고 회사 일이 힘들다는 소리만 반복했죠. 바보같이 남편이 정말 힘들고 바빠서 그런 줄만 알고 한약까지 지어서 열심히 먹였고 남편에게는 좋은 화장품, 좋은 옷을 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에도 남편의 반응은 정말 냉담했습니다. 남편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는 우리 형편이 구질구질해 보이고 싫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대출이 많긴 하지만 조금씩 갚고 있었고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늘 불평불만이었죠. 저는 살림살이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해서 주말에는 집 앞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가 창피하다며 음식 냄새 난다는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아주 옷이랑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진동을 하네. 역하다 역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일하는 건데. 그래, 내가 죽일 놈이네. 나같이 능력 없는 놈 만나서 당신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고생하는 거지.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구질구질 짜증나서 그래. 부모라도 잘 만났어야 되는데. 그만하자. 무슨 말을 하겠냐. 남편의 표현은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자기가 다니는 회사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급기야 저와 저의 집안을 모독하는 발언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저도 화가 아주 많이 났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남편은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그 와중에도 엄마는 제 남편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과거에 아빠와 이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어요. 엄마 꼴을 봐라. 네 아빠랑 이혼하고 네 동생 어떻게 컸니?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한지 너 잘 알지? 그러니까 이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남편이 저에게 사과도 안 했지만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다 엄마도 돌아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몹시 안 좋았고 냉랭했어요. 남편은 마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마치 저 때문에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얼마 후 남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회사 앞에서 만나 근처 술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남동생도 충격이 꽤 큰 모양이었죠. 매형한테 누나랑 잘 좀 풀어보라고 말하려고 회사에 찾아갔거든. 그런데 회사 앞에서 보니 매형이 어떤 여자랑 만나서 다정하게 어딜 가는 거야. 뭔가 싶어서 내가 몰래 따라갔더니 어떤 술집에 들어가더라고. 보통 사이 아닌 것 같던데. 일단 내가 사진 그때 찍어놓은 게 있거든. 한번 봐봐. 좀 흔들렸는데 얼굴은 찍혔으니 누나가 아는 사람이면 알아챌 수 있을 거야. 남동생은 흔들린 사진 한 장을 제게 보냈습니다. 저 멀리서 어떤 여자와 다정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자세히 확대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여자였습니다.
큰 키에 긴 생머리를 한 여자는 명품백을 든 그 여자. 잠시 후 저는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학교 때 남편의 후배이자 남편 주변을 늘 맴돌아 거슬렸던 그 여자 최설아였습니다. 과거에도 이 여자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결혼하고도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도 아직도 얘랑 만나고 있다니 너무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요즘 남편의 행동들이 혹시 이 여자의 때문인가 싶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편은 저를 비웃듯 콧방귀를 뀌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와, 하다 남의 뒤까지 발려? 걔 대학교 후배인 거 몰라?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미행까지 하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걔가 일 좀 도와줘서 고맙다고 밥 한 끼 사준 건데 그게 뭐가 되냐고. 진짜 지긋지긋하다 너. 라면서 지가 더 열을 내더니 그날부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부턴 거의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풀지도 않고 그렇게 거의 남남처럼 1년을 보냈습니다.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하고요. 그게 가능하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니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에게는 옷차림과 구두, 시계까지 명품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무슨 돈으로 샀느냐고 따져 물어보아도 남편은 가타부타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에 찌들어 집에 들어온 어느 새벽에 드디어 문제가 발생했죠.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제 잠을 깨웠고 거래처 김 사장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이 새벽에 급한 일인가 싶어서 대신 말해주려고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어떤 여자인 겁니다. 오빠, 오늘 같이 있어준다고 했잖아. 왜 들어간 거야? 와이프 진짜 진절머리 난다며. 얼른 다시 와. 나 우리 아빠한테 다 말했어. 오빠 유학도 같이 보내준대. 나랑 같이 유학 가서 새 출발하자. 그러면 되잖아, 오빠. 라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배년이었고 남편과 새 출발하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서 쌍욕을 퍼부었죠. 야, 너 뭐야? 너 채설하지? 이게 정말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꼬리를 치더니 정신 나갔니? 그 말에 그 여자도 코웃음 치더라고요. 꼬리는 무슨... 야, 너야말로 껍데기랑 살고 있는 줄도 모르니? 오빠가 너랑 결혼한 거 진짜 후회해. 너무 구질구질하고 지겹대. 오빠는 나랑 유학 갈 거야.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라고. 이 쓰레기 같은 년이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애 딸린 유부남한테 이딴 소리를 해? 너무 떨려서 말까지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소리를 질렀고 결국 그 새벽에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남편은 제가 그녀와 통화한 줄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제가 발길질을 하며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러도 절대로 깨어나지도 못했죠. 저는 남편을 깨우다 포기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눈 뜨자마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의 1시간가량을 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먼저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사는 인생이 너무 지겹고 진짜 자기 인생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대요. 자기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고 화려하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고 싶답니다. 그런데 저랑 결혼해서 다 망쳐버린 것 같다면서 다시 되돌리고 싶대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그 여자고요. 최설아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같이 유학 가자고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최설아랑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찌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던지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은 새 출발하고 싶으니 놓아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비는 겁니다.
바람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이혼해달라고 비는 거였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나요. 저는 이를 악물며 말했죠. 참 더럽네 이 상황이. 야,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 지켜보려고 너 이해하려고 가진 노력 다 했는데 너는 고작 새 출발하고 싶고 더 멋들어지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이럴 거면 내가 아니라 그년이랑 결혼하지 왜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때는 그년이 결혼 안 해준다고 했나 보지? 근데 이제 와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유부남인 너랑 놀아나고 새장가 오라고 하니까 눈이 뒤집히디? 그 말에 남편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눈이 뒤집히더라. 내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좋은 옷, 좋은 차, 고급 식당 다 설아 때문에 해봤어. 근데 해보니까 그게 맞아 나한테.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한테 인생 잘못 저당 잡힌 것 같아.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둘째치고 우리 서연이는 자식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해? 모르겠고 이제 이런 거 다 지긋지긋하다. 앞으로는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 거야. 적당히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아 만나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시야가 확 트였어. 아, 이런 세상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나 이제 알겠더라. 서연이는 네가 키워. 내가 양육비는 챙겨 보낼 테니.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등신아, 정신 차려. 걔가 뭐가 아쉬워서, 걔네 부모가 뭐가 아쉬워서 너같이 나이 처먹은 유부남한테 지원을 해주겠어.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린 것도 몰라? 그 말에 남편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이것 봐. 네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미안하지만 전혀 아니야. 설아에게 나는 존경받는 멋진 남자라고. 걔네 부모님도 나 엄청 좋아하셔. 그게 현실이야. 네가 뭐라고 악을 쓰든. 남편의 말을 듣고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싸우는 소리에 아이가 깨서 방으로 왔고 결국 부부싸움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멍하게 있었습니다. 바람핀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이 상황,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친정엄마는 저 몰래 남편을 찾아가서 부탁까지 하셨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친정엄마를 거절했고 같이 간 남동생도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을 꼬투리 잡아 네 남동생 콩밥 먹이기 싫으면 좋게 이혼하라고 협박했고요. 남동생은 콩밥 먹어도 되니 그 자식 죽여버린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저만 치나 남동생도 매형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정도 다 떨어졌고 또 남동생을 생각해서 그냥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자기 때문이냐며 미안하다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저는 너 때문 아니라고 그런 인간하고 나도 더는 못 살겠어서 이혼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그때 일의 충격이 너무 컸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과정이 사람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지 그때 알게 되었죠. 아이는 아이대로 적응 못하고 저는 저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저희 모녀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친정엄마는 저희 모녀와 함께 살면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런 인간인지 모르고 결혼하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엄마가 알고 그러셨나요? 오랫동안 사귀고 결혼 후 살맛대고 살아온 저도 그 사람에 대해 다 몰랐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 웃었다 미친년처럼 방황을 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요. 그러다가 엄마와 남동생 손에 이끌려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독한 우울증에 걸렸더군요. 그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한 1년 동안은 수도 없이 방황하며 힘들어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예쁜 엄마였는데 요즘은 왜 그래? 다시 우리 엄마 모습으로 돌아와 주면 안 돼? 딸아이의 말에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런 꼴만 보여서. 엄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어린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계속 그렇게 살 순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세상과 맞서 싸워가기로 결심했죠. 제가 이런 꼴로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연놈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딸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어느 순간 번쩍 들었던 거죠. 저는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친정엄마에게 빌린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유식 및 반찬 배달 사업이었죠. 반찬 가게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제 딸을 키우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살린 저만의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유 주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우고 밤새도록 육수를 우리고 재료를 다듬어 이유식과 반찬을 만들어 동네 맘카페를 통해 주문을 받았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고됐지만 좋은 후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정성과 진심이 담긴 제 음식은 엄마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고 주문량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열었고 엄마의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사업체를 차렸습니다. 밤낮 없이 메뉴를 연구하고 발로 뛰며 영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만에 제 회사는 직원 수 10명이 넘는 온라인 식품회사로 성장했죠.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사도 갔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할 당시에 아이의 양육비를 굉장히 낮게 책정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거의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힘이 없는 상태였던지라 양육비 때문에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 상황을 이용해서 남편과 그 여자는 최소한의 양육비만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남편은 이혼 후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하고 유학이니 어쩌니 하더니 떠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아빠는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화번호도 바꿨고요. 저는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을 가지면서 살이 10kg가 넘게 쪘는데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식사를 챙기면서 살도 다 빠지고 외모 자신감도 많이 찾았죠. 회사 대표다 보니 옷차림이나 화장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런 제 모습에 딸아이가 가장 좋아해 주었습니다. 저는 엄마, 남동생, 그리고 딸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제가 이혼하고 벼락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매월 벌고 있고 아주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그 금액은 커져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상상도 못할 사람을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랑 괌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일찍 퇴근을 했는데요. 택배 기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는 웬일인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느껴져 엘리베이터 거울로 힐끔 택배 기사를 쳐다보았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도 저를 알아보는 것처럼 힐끔거리더군요. 당신 뭐야? 아, 오랜만이네.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년이랑 유학 안 갔어? 당신은 이 아파트에 무슨 일로? 하면서 쭈뼛거리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많이 달라졌네. 사업한다는 얘긴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살아? 많이 성공했나 보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대꾸 없이 전 남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죠. 그리고 갑자기 그 불륜녀는 뭐하고 있는지, 유학 간다던 남편은 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도 알아보고 싶어진 거죠. 그렇게 저도 잘 알던 남편 대학교 후배에게 연락을 했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배는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가 알아보겠다며 제 전 남편과 불륜녀에 대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수소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은 최설아 그 여자가 다른 부잣집 남자를 만나서 제 전 남편은 버리고 시집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과 저 이혼하고 나서 남편은 최설아랑 유학도 가고 갔다 와서 최설아네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줄 알았던 모양인데 막상 남편이 이혼하고 이혼남이 되니 최설아도 흥미가 급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그 뒤로 흐지부지하다가 결국 전 남편은 최설아에게 매몰차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최설아의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가 사정사정을 했었나 봅니다. 처자식 다 버리고 왔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처자식 버린 남자라면 내 딸하고 결혼해도 얼마든지 내 딸도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잘라버렸고 전 남편은 억울하다며 그 회사에서 난동 피우다가 경찰에까지 잡혀갔답니다. 게다가 최설아의 아빠가 힘을 썼는지 전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까지 잘렸다고 했죠. 그나마 잘리면서 받은 퇴직금이라도 있었는데 전 남편은 그 성격상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도와주기를 좋아하다가 꼴 좋게 사기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현재 원룸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피하지도 않은지 자기 사정 다 말하면서 대학교 후배들에게까지 일자리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다닌답니다. 자기가 예전에 잘 챙겨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대로 된 경력이나 기술은 없으면서 눈은 높아서 연봉만 높게 쳐달라고 하고 다닌다는데 회사 선후배들 사이에서도 안 좋게 소문 다 났답니다. 허영심만 드글드글해서 바람피고 이혼했는데 상대 여자 집에서도 팽당하고 저 모양으로 산다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후배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언니랑 딸내미 버리고 간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 오빠 그러고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 거짓말 안 할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또 아이 아빠라는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고 그래. 어쨌든 알아봐줘서 고맙다. 후배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보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당신 같은 남자를 사위로 맞이하고 그렇게 다 퍼주겠냐고. 정신 차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한치 앞날도 모르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다 버렸죠. 꼴 좋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이 아빠라고 그렇게까지 망가졌다는 소식이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내연녀한테 버림받은 데다 사기까지 당해서 돈도 다 날리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가끔 저를 보호자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던 과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모습만큼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네요. 아름답고 행복했던 추억마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엄마와 함께 괌으로 떠났고 푹 쉬다가 왔습니다. 잠시 올려다본 오늘 하늘이 참 맑고 푸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의 인생도 앞으로 이렇게 늘 맑은 날만 계속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하길 바라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